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K-타운 핫 이슈는 제목이 제가 아무리 짧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짧게 잘 되지 않습니다. 굳이 짧게 만든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술에 취해서 자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좀 길죠? 다시 한번요. 자율주행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봐주시길 바라면서요. 예, 도우미가 나와 있습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잘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먼저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건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금 차입니다. 네. 이 일반적인 지금 차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면 그 사람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아, 이게 제가 생각한 답은 이게 이제 답은 이게 그 자동차 키가 홍재식 기자 국회에 나갔으면 혼났어 벌써. 예. yes or no 답만 말해요. 그래서 그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키가 꽂혀져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네. 자동차 키가 꽂혀져 있지도 않고 네네. 근데 사실 주머니에 있어도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키가 꽂혀 있지 않고 또 차 안에 키가 없어. 그냥 어떻게 차 안에 들어와서 자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키가 꽂혀 있거나 네. 또 운행이 되지 않고 시동이 안 걸려 있어도 네. 또는 내 주머니에 있거나 네. 하면은 이제 음주운전할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미묘하긴 하죠. 네. 여하튼 이건 yes or no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붙여서서 정답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퀴즈를 낸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똑같을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짧지는 않습니다만 자율주행차에서 이처럼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자인가 아닌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부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먼 미래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사실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직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한인들도 특히 이제 테슬라로 비유되는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 10분의 1 자율주행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차량들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나마. 네. 근데 이 자칫 연말에 이제 한인들도 많이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데 자칫 연말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참고로 새벽에. 제가 테슬라의 테스트 드라이브 해봤거든요. 네. 자율주행이 달리는 과정에서 약간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프리웨이를 제가 직접 달려봤어요. 네네. 자율주행 모드가 있어요. 네. 놨습니다. 놨는데 이게 이제 옆에 있던 테슬라 그 딜러의 관계자 얘기가 속도를 너무 빨리 내면 안 된다. 왜냐면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 흰색 라인 왼쪽 오른쪽에 네네. 흰색 레인을 구별하면서 가긴 가요 이게. 네. 핸들에 손을 뗐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 구별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오른쪽으로 휠 때 속도가 빠르면 그걸 제대로 휘질 못하고 레인을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뒤로 파킹하는 거 있죠, 왜? 네. 그거는 잘하더군요.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거는. 네. 근데 이게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자면 지난 금요일 새벽 101번 프리웨이 레드우드 지역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네. 그때 이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속도가 시속 70마일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60마일 넘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찰차가 약 한 7마일 정도를 사이렌을 키면서 계속 뒤를 쫓아갔는데 모르고 계속 찬 거죠. 쿨쿨 술에 취해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차가 어떻게 했냐면 이 테슬라 차량을 앞질러서 바로 앞으로 가서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그 기능 있죠, 또. 네, 그렇습니다. 앞에 차와 내 차의 간격이 줄어들면 자율주행차는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면서 네. 브레이크 가동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술에 취해서 잡는 사람이 로스알토스 시정부 커미셔너 의장이었다고 하더군요. 공지 끝났네. 네, 그래서 공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마일을 그대로 방치했던 건데 이제 이를 두고 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우리 호사가들과 이 관심 있는 사람들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찬반.
예, 찬반이 있죠. 이게 사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견, 잘 작동되는구나라는 의견이 굉장히 재미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들고 나왔던 얘기가 네. 이 이유가 이 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되게 굉장히 성큼 다가온 얘기구나라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앞서 이제 7마일을 뒤를 따라가면서 사이렌을 했는데 이제 몰라서 결국 앞서가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서 채웠다. 여기서 이제 많은 또 네티즌들은 7마일이나 경찰이 따라갔는데도 그 차는 계속 어찌 보면 다른 차를 들이박지 않고 갔지 않느냐. 예. 야, 그러면 그 기능 괜찮네 이러면서 포커스가 그리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대변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것들이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오토쇼가 다운타운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LA 다운타운에서. 네. 이 방송은 뭐 타주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 번 거론을 했듯이 이 오토파일럿 레벨 현재 뚫이라고 했나요? 네. 이게 이제 한계가 많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그 단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각 그 자동차 제조사들마다 분류하는 레벨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의 분류 체계를 근본으로 합니다. 네. 이게 모두 6가지 레벨인데요. 네. 이 제로부터 5단계까지입니다. 네. 근데 먼저 레벨 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운전자가 직접 모든 것을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요게 지금보다는 한 1, 20년 전 거가 그렇습니다. 해당되겠나요? 네. 지금 조금 근래에 한 2, 3년 내에 차를 사신 분들은 제로는 아니죠. 제로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시동을 걸고, 네. 엑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걸고, 네. 뭐 음악이나 에어컨 등도 내가 직접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전통적인 옛날. 예, 근데 이제 레인을 벗어날 때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레벨 제로가? 예, 레벨 제로가. 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99%는 운전자가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요런 이제 경고음 정도의 그런 도움이 기능이 있다는 거죠. 네. 레벨 1은요, 그러면? 레벨 1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운전자 도움, 보조 시스템이 지칭됩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운전대 컨트롤이나 속도, 즉 다이나믹 드라이빙이라는 계속 그 개념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크루즈 컨트롤도 나온 지 뭐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한 30년쯤 됐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90년에 왔는데, 예. 그때 양발을 올리고 컨버러블을 타고 가는 운전자들을 봤어요. 네. 근데 양발을 그 대시보드에 대시보드에 올리고. 저 사람은 뭘로 엑셀을 받나?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네. 예. 저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리를 번쩍 위에다 올리고 가는 그 운전자의 심리가 신기하네요.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그리고 누군가가 홍재식 기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좀 멋지게 봐주는 사람, 약간 그런 영웅 심리도 있었던 모양.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네, 양말도 안 신고. 네. 자, 레벨 2로 갑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분적 자율주행이라는 부제가 표현이 됩니다. 네. 즉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ADS, 여기 다스가 나오는데요. ADAS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1단계에 있던 크루즈 컨트롤이 좀 강화됩니다. 쉽게 설명되면, 그러니까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처럼 일반적인 그 크루즈 컨트롤은 저희가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속이나 가속은 이 운전자가 매뉴얼로 해줘야 되는데, 이 그리고 레벨 크루즈 컨트롤로 옛날에는 그 20년 전에 그 사람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5마일로 해놓고 갔어요. 근데 앞에서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어서 내가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잠깐 풀리죠. 자동으로 풀립니다. 예, 다시 그게 전통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이네요. 예, 그게 레벨 1이고 레벨 2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시속 한 60마일, 70마일로 세팅을 해놓고 프레이를 달릴 때 옆에 있던 차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앞에 차가 속도를 줄였을 때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고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65나 70으로 속도를 맞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70마일을 계속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인피니티 차 모델에서는 이 기능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이건 얘기하죠. 아직 흔치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때만 해도 요즘은 이제 많이 흔해진 그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2예요, 그래도. 레벨 2입니다. 그러면 레벨 3는 기대됩니다. 지금은 레벨 3까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력 대부분이 레벨 3에 해당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물론 최종 통제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변 상황에 크게 상관치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주행하는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 등 여러 자동차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력이 일단 레벨 3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뜨거운 논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레벨 4, 그 5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이르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의견과 이미 기술력은 레벨 5까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운전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작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레벨 3에서 4로 넘어가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을 텐데 네. 레벨 4 다음 단계는 꿈의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 네. 즉 앞서 체포된 만취된 테슬라 운전자의 경우 또는 갑자기 온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내가 달리던 차, 자율주행차에서 운전 제어를 할 수가 없을 때 네.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위급 상황에. 네. 근데 그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스스로 뭐 차를 감속하면서 갓길에 차를 세우는 등의 기술력이 레벨 4에 통제가 됩니다. 네. 즉 운전자인 인간에게 결정을 물어보고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자동차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야, 그러니까 차이가 크네요. 3하고 4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겠네. 그런데 오토쇼에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미 네. 레벨 4까지는 구현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올해 1월 라스베가스 CES 쇼에서 첫 공개가 됐는데 다음 달에. 네. 이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예, 올해 1월이에요. 네. 보통 CES가 이제 1월 달에 네.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그쪽 업계 관계자들은 2021년에는 사용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19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9, 20, 21,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역시 3단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네. 4단계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그게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살짝 가미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5단계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네. 거의 뭐 무슨 만화에 나오는 얘기로 오케이. 변하는데요. 네. 5단계는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레벨인데요. 네. 그 사이파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냥 차에 타서 자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 예전에 그 토럴 리콜인가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영화에서 이런 택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전에 있었어요. 전격 제트 작전. 아 키트하고 이제 시계에다 대고 그 주인공이 네. 시계에다 대고 키트라고 뭐라고 부르면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혼자서 착 내 앞으로 오잖아요. 당시 한국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트를 외쳤죠. 키트를 외쳤죠. 그렇죠. 그게 한 3, 40년 전인데 그때 저거는 완전히 공상과학 드라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죠. 이게 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사실은 장거리 여행이나 이 어떤 경우에 숙박이 가능해지는 시설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이용하는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면 이제 오겠죠. 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자동차, 비행기, 선박에서 조종하는 사람들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지금도 비행기는 조종사 물론 있죠. 조종사, 부조종사 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이 상층으로 올라가서 안전 운항을 하게 되면은 다 프로그램 딱딱딱딱 셋업해 놓고 맞습니다. 쉰대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고스톱 치고 있대잖아요. 조종사들. 조금 그 여담입니다만 이 한국 국적기 항공사 네. 둘 중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한 군데에서 산에 이메일로 경고장이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고스톱 치지 말라고. 대표로부터. 아니 그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들한테 온 건데요. 네. 자꾸 매뉴얼로 그 이륙하고 착륙해가지고 비행기 자꾸 고장내뜨리면 자동으로 그냥 이착륙하게 만든다고 그러면서 염색하지 말라고 조종실에서 네. 그런 조종실에서 머리 염색돼요? 네, 염색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이제 다른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오토로 셋업을 해놓으면 기술이 완벽할 경우에는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하튼 레벨 3가 지금인데 레벨 3가 지금 단계인데 지금도 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가치가 이제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어떤 물질적인 책임 소재는 차지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내는 책임지느냐, 아니면 차량 소유주가 책임지느냐, 아니면 차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조사가, 한 기술자가 하느냐, 뭐 여러 가지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위급 상황, 즉 충돌에 직면했을 때 과연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왼쪽으로 틀면 나무를 들이받아 차량과 운전자가 다치고 네. 오른쪽으로 틀면 보행자가 다친다라는 경우의 수를 주었을 때 과연 운전자가 사람일 경우 지금 우리가처럼 일반적일 때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렇죠. 나무를 부딪히더라도 걸어가는 무고한 보행자를 치지 않게 왼쪽으로 틀겠죠, 아무래도.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교육받아온 사람의 가치에 관련된 건데요. 근데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과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가도 문제지만 운전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그 목표가 설정되면 보행자를 덮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러네요. 바깥에 있는 오른쪽이 사람이고 왼쪽이 나무다라는 것까지는 구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단 기본 원칙을 운전자 보호로 셋업이 되어 있다면 왼쪽으로 가면 벽을 부딪히면 운전자가 다치니까 오른쪽으로 튼다? 그럼 보행자가 야, 이건 민감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최종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4로 뭐 가긴 가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3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아리조나주에서는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를 쳐서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좀 들썩이기도 했죠. 자, 주변에 이 테슬라 타는 사람들 출퇴근 트래픽 시간에 자율주행 탁 걸어놓고 좀 편하게 슬금슬금 책도 좀 보면서,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제가 슬금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편안하게 책을 보시는 분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요걸 좀 즐기고 싶기도 하고 해서 슬금슬금 책을 보던가 잠깐 뭐 다른 일들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 레벨 3의 상황에서는 사고가 나면 일단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긴 하지만요. 보고되는 자율주행 사고 건수가, 실제 사고 건수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연말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신 다음에 야, 자율주행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운전자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그냥 우버나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홍재식 기자가 여태 설명했다시피 술 먹고 편안하게 누워 갈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인기 배우 손지창 씨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착오로 돌진했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했는데 법정 소송이 결국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과연 그 차량의 시스템인 원인인지를 밝혀내는데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레벨 4가 정말로 실현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좀 모호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겠네요. 그거를 또 자동차 제조사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을 리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제와 법규들이 마련된다고 해도 시간을 들여서 개정하고 다듬어야 하는 실용 단계,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DUI 자율주행의 경우 심각한 문제인 DUI와 그 뜨거운 논란거리인 자율주행이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관문이긴 한데요.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근데 만일 저희가 이제 어저께 미리 좀 얘기하면서 했듯이 송봉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모든 차량이 다 자율주행이라면 차라리 사고가 없을 법도 합니다. 그러게요. 일정 속도, 일정 간격으로 가니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너무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홍재식 기자처럼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생각보다는 레벨 3에서 좀 주춤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어떤 묘수가 나와서 이걸 또 타개하고 레벨 4로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또 빨리 올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뭐 어디 유럽에서는 저희가 큰 화물 트럭이 이미 무인화해가지고요. 네. 뭐 그 선박이나 거기까지는 무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미국은 좀 걱정 반, 뭐 기대 반 이러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 걱정은 해결하면 되고요. 네. 나머지 기대 부분은 정말 우리가 흥미롭게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